어쨌든 간 지금 180일 동안의 국정 운영이 거의 멈추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경제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거일까요? 일단은 지금 180일이잖아요. 네. 최대한.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한 90일 내에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예, 빨리 됐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건 국가적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6개월을 끌고 간다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더 힘든 거거든요. 쉽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헌재에서 이것을 너무 끌고 간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 국가 기관들의 역할이 버거워지기 시작한다. 네. 그게 이제 저는 가장 큰 리스크로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 자체도 지금 뭐 내란죄 이런 거에서 또 자립지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그 최소한 30일이라든지 한 50일 정도를 90일 정도를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 건지.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국민분들이 그것을 이제 지켜보면서 현재 이 정권이 제대로 이제 바뀔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또 인내를 갖고 또 참아주면서 계속 지원을 보낼 수 있을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사실 외신 쪽에서도 얘기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게 저희 이제 미국의 이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시작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소문에 의하면은 그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것도 있었다 이러면서 하원 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회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온 그렇죠. 건데요. 일단은 뭐 그것도 확정을 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하면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들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은 한국 정부가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들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신들도 지금 이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일단 앞으로 이제 이 대법원에서 네. 판결이 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국내가 시스템이 제대로 이제 정상 작동화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외신들의 계속 신뢰감을 얻어줘야 그래야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뭐 정권이 또 교체가 돼서 뉴 리더십이 들어와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네. 아주 유리한 게 아니라 더 국가 발전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예, 그러한 그 상황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제발 되기를 바라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지호 전문가님께서는 현물시장 위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쨌든 금요일에 2,500까지 가냐 마냐 이러다가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네. 과연 2,500을 뚫고 코스닥도 7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또 월요일 시장은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시장과 이제 비교를 해 본다면 일단 상승 출발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량의 수급 즉 대형주 위주로 많은 물량을 좀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도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더 끌어올려야 되겠죠. 네. 아마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축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제 될 것인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월요일 이후죠. 이제 월요일 이후고 그게 180일 동안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최단 기간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헌재에서 최단 기간 내에 이것을 결정을 한다라면은 며칠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게 180일이죠. 최단 기간. 네, 최단기간이 예. 30일도 가능하죠. 30일. 네, 지금 30일도 이전에 같은 경우는 평균 60일 정도 60일 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90일보다 조금 더 더, 빨랐고 네. 그러니까 일단 60일 중요한 정도. 건 최단 기간 내에 이제 헌재에서 어쨌든 결과를 내야 돼요. 네. 이것이 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어쨌든 결과를 내야지 이제 벚꽃 대선이 될지 어쨌든 새로운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탄핵이 발생을 했을 시에도 주가는 시장은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탄핵이 되고 난 뒤 주식시장은 2,000포인트를 넘고 2,500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동산 버블 시장도 만들어졌었고 말 그대로 화폐, 가상화폐 시장도 성장세에 있었고 모든 게 좋았어요. 근데 새로운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그 선거 기간 동안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우에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과가 되었든지 간에 내놓아야지 그것이 뭐 정치 테마주 위주의 정말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대형주 위주의 정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그리고 그런 수급과 함께 말 그대로 투자로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끌고 가느냐 이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헌재에 달려 있죠. 이제 최단 시간 내에 어떠한 답변을 내놓게 될 것인가. 네. 자, 이제 그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정치 테마주 위주로 아마 좀 많이 활기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누가 어떤 뉴스를 내놓고 헌재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의 수급 쏠림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